샤넬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나요? 그녀가 태어난 곳은 1883년 프랑스 중부의 소미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샤넬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하고 불우했어요. 샤넬의 아버지는 이곳저곳으로 물건을 싸들고 장사를 다니는 떠돌이 행상이었습니다. 노름과 술을 좋아하는 데다가 바람기가 많아서 온갖 여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다니는 나쁜 남자였습니다. 왠지 샤넬의 아버지도 디자이너이셨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네요. 네. 그렇게 떠돌아다니던 어느 날 19살의 시골 처녀인 샤넬의 어머니를 유혹해서 임신시켜놓고 나 몰라라 도망가게 됩니다. 야. 당시 아버지 없는 사생아를 낳는다는 건 엄청난 수치였기 때문에 샤넬의 어머니는 끈질긴 수소문 끝에 만삭의 몸으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진짜 나쁜 남자다. 그래서 겨우 시골 여관에 있던 남편을 찾아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남편은 3개월 만에 아내를 또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와, 그렇지. 이때 태어나게 될 아이가 바로 가브리엘 샤넬입니다. 불안불안한데.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후에도 샤넬의 아버지는 계속 떠돌아다녔고 샤넬의 어머니는 무려 10년간 남편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거의 아버지 없이 자란 거네요. 예. 이때 샤넬의 아버지는 이 아내가 자꾸 자기를 찾아내니까 아내가 쫓아오지 못하게 이 방법을 썼는데 그건 무슨 방법이었을까요? 쫓아오지 못하게? 쫓아오지 못하게. 어디다 묶어놓나요? 혹시 어디 트랩을 설치해 놓는 거죠? 바로 아내를 계속 임신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만날 때마다 아이가 한 명씩 늘어갔고 그 결과 샤넬을 포함해서 총 3남 3녀가 태어났습니다. 3남 3녀요? 네. 말도 안 되다. 샤넬은 이런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왜 샤넬 엄마는 이렇게 계속 아버지한테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프랑스 여성은 남편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민법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사회가 철저하게 남성에게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없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샤넬은 이렇게 여성애주의가 최악이던 시대에 가난한 하층미로 자랐습니다. 그러던 1895년 12살이 된 샤넬의 인생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죠? 샤넬의 어머니가 33살의 나이에 그만 폐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네. 열악한 환경에서 연이은 출산과 임신을 반복하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다 보니 샤넬의 어머니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뒤늦게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버지는 샤넬과 자녀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설마 아이들을 일 시키나 막? 돈 벌어오라고? 다른 데 보내버리나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에 딸들은 보내버렸고 아하. 아들은 농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려. 어떻게 아버지가 그래?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 12살의 어린 나이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샤넬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12살 때 모든 걸 뺏겼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때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들어보니 어때요? 어린 나이에 너무 지금 되게 기부한 삶이죠 진짜. 네. 그렇죠. 샤넬은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규칙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뒤 그녀는 18살에 고아원을 나온 뒤에 물랭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소녀원 소속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샤넬은 기숙학교에서 엄청난 무시와 차별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고 다니는 유료 학생과 샤넬처럼 돈을 낼 수 없는 무료 학생을 철저하게 차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가 끝나면 빈곤학급 소녀들을 지원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거리 행진을 시켰습니다. 와, 구경거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트라우마다 이거 진짜 평생. 그 당시 나이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진짜 클 나이잖아요. 그렇죠. 샤넬은 이 시기를 거치며 인생을 결정지을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아주 어렸지만 사람은 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돈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제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샤넬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 19살이 되던 해 마침내 첫 발을 내디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간 고아원과 학교에서 배운 기초적인 바느질 기술을 미천으로 작은 도시인 몰랭의 의류 상점에 보조 제공사로 취직하게 된 겁니다. 샤넬은 바느질 솜씨가 좋았고 그 소문은 금세 주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샤넬은 실력을 인정받고 원하는 만큼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요, 여자라서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평균 임금이 남성 노동자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차별이 심하니까. 예,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달에 60 내지 70만 원 정도를 받는 셈입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최저연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사실 그게 또 도시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금액 비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샤넬은 상점 일을 마치고 주인 몰래 다른 제복 일감을 더 받아서 추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상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키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층민 여성이 성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인 이것에 도전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배우 같은 걸 도전하나요? 굉장히 가까워요. 선배님들처럼 이제 가수. 그렇죠. 가수를 해요? 예, 선배님이시네, 그러면. 예, 그렇죠. 마침 몰랭에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 카페들이 여럿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경험도 없는 샤넬이 곧바로 정식 가수로 일을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샤넬은 우선 가수들이 쉬는 시간에 잠깐 등장해서 짧은 노래를 부르는 카페의 마스코트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Au coin de la rue des Abbesses, c'était Coco, le petit prince de la rue du débarcadère. Ce Coco m'a mis le cœur à l'envers. Je t'attends tout le temps et demain comme hier. Coco, mon Coco, je t'espère. 어때요? 샤넬이 가수가 되려고 했다는 게 새롭지요? 근데 영상에서 보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샤넬은 당신 누가 코코를 보았니?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통해 카페 최고의 마스코트 걸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사람들에게 코코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현주 씨,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코 샤넬이 이때 생긴 거예요? 맞아요.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작은 강아지들이 코코라고 아까 거기 영상에 나왔듯이 코코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했고 프랑스어로
코코트라는 단어가 이제 매춘부를 뜻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사실 샤넬이 코코라는 애칭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게 여러 가지 설에 의하면. 그래서 샤넬이 마스코트 걸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큰 무대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샤넬은 가수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코코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샤넬은 참가하는 오디션마다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수의 꿈이 좌절되게 되고 그 후 샤넬은 다시 바느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가수로 성공했으면 그래. 지금의 샤넬이 없었겠죠. 안 되게 잘했어요. 그렇죠. 예. 이때 낙심한 샤넬에게 다가와 호감을 표현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티엔 발상이라는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와. 괜찮은데 이거? 사실 발상은 음악 카페에서 노래하던 샤넬에게 푹 빠져서 자주 찾아왔던 남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랬구나. 가족이 있는 남자가 뭐 샤넬한테 이렇게 뭐 접근하는 이유는 뭐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발상은 순종적인 당시 여자들과 달리 자존심이 강한 샤넬이 재미있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23살이 된 샤넬에게 발상이 제안을 하나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성에 와서 머무르지 않겠냐는 거였습니다. 발상은 파리 인근의 성을 사서 함께 승마를 하고 유흥을 즐길 젊은 남녀들을 여기저기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에 독특한 매력을 지닌 샤넬을 끼면 상당히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샤넬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나쁠 거 없겠다. 네, 샤넬은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야, 몇 년간 이리저리 발버둥 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샤넬은 구유층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 적응이 됐을까요? 너무도 낯선 생활 방식 때문에 샤넬은 쉽사리 이들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또한 발상의 성을 들락거리는 교육받은 부유한 남성들, 화려하게 치장한 여성들이 가난한 하층민 출신의 샤넬을 무시합니다. 아, 여기서도. 이때 샤넬이 성에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도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승마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낼게요. 샤넬은 말을 잘 타기 위해 파격적인 선택으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어떤 선택일까요? 정답! 규현 씨, 제가 압니다. 이 동물들과 함께 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호흡하면서 탈 수 있는 거거든요. 파격적으로 말과 같이 지냅니다. 아, 마구간에서? 예, 마구간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와우. 예, 친해지는 거죠. 예,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혹시 실로에 씨, 바지를 입나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예. 그럼 그 전에는 뭘 입고 탔어요? 치마였어요. 예, 정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러고 말을 탔다고요? 네. 당시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건 금기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진처럼 치마를 입고 두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채 비스듬히 앉아서 말을 타야 했습니다. 균형이 안 잡혀서 제대로 달릴 수도 없었죠. 그럼 샤넬의 스타일이 얼마나 남달랐는지 비교 사진을 하나 볼까요? 그치, 맞아요. 샤넬은 남성용 승마 바지를 고쳐서 자기 사이즈에 맞게 바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당시 그게 엄청 파격적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은 샤넬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여성들한테 가장 유행했던 자주 입는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20세기 초 여성들의 옷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드레스는 땅에 끌릴 만큼 길고 대단히 무거웠습니다. 바닥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당시 유행했던 패션 가운데는 충격적인 것도 있었는데 무릎을 묶어요? 사진처럼 여성의 무릎을 꽉 조여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가혹할 만큼 허리를 꽉 조이는 코르셋이었습니다. 우와. 허리가 여리여리한 개미 허리를 만들기 위해서 허리를 기형적일 만큼 꽉 조여야 했습니다. 너무 기이할 진짜 정도로. 너무했다. 그럼 당시 가장 이상적인 여성의 허리는 몇 인치였을까요? 보통 23인치도 진짜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18인치, 약 46cm 정도였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지? 8인치? 그럼 진짜 작아요. 막. 7, 8살 어린 아이들의 허리 사이즈죠. 어떡해.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렇죠. 심지어 옛날에는 철사나 고래뼈를 이용해서도 코르셋을 만들었다고 하고 아프겠네. 심지어 막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한테도 다 입힐 정도였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저게. 그렇다면 코르셋이 여성의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의학 전문지에 실린 그림을 같이 볼까요? 이건 코르셋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몸입니다. 여기서 코르셋을 입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코르셋이 너무 심하게 몸을 압박해서 장기가 심각하게 변형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까. 근데 현지 씨도 혹시 좀 모델 활동하면서 코르셋 입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이제 엄청 꽉 맞는 드레스를 입을 때 안에 코르셋을 입고 드레스를 입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사실 코르셋을 입을 때 저희가 숨을 다 내뱉던지 하고 꽉 조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정말 여기서만 짧게 까딱까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숨이 쉬어서 정말 생명이 기절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와. 교수님 근데 이렇게 코르셋이 너무 당연한 시대에 샤넬은 남성용 바지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지를 입은 샤넬의 계획은 통했던 것 같아요.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 가운데 남자처럼 바지를 입고 말을 타는 샤넬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진짜 돋보이긴 했겠다. 하지만 샤넬은 이렇게 발상의성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굴욕감을 느껴야 했어요. 정식 디너 파티가 열리되면 식당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인들과 식사를 해야 했거든요. 샤넬은 여전히 부유한 사람들 눈에는 촌스러운 하층민이었던 겁니다. 아, 그 안에서도 차별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데 샤넬을 괴롭힌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신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샤넬은 발상의 성을 나가서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 성을 나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네. 그래 언제까지 저렇게 먹고 살 수 없으니.